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학년도 포항이동고등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과학중점학교 운영 안내, 대입 전형 및 포항이동고 대입 입시 안내,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안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2학년도 포항이동고등학교 과학중점부입니다. 포항이동고등학교의 특색 사업인 과학중점학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고등학교에 준하는 우수 과학인재를 일반고에서도 양성하기 위해 진로 및 진학의 방향과 전문성, 인성을 함양한 전인적인 사람을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련 교과의 심화성과 영역 확장성이 다른 교육과정보다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학문적인 깊이와 관심이 중요하고 선발한 후 적응에도 관련 영역의 다양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학중점반 과목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은 총 36단위, 과학 영역은 총 48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붉은색으로 표기된 과목은 일반적인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이고 A, B, C로만 점수가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 점수와 더불어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 강조되는데 이 과목들이 이공계열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관련 학과 입시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교과 세부 특기 사항과 같은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교과 영역은 물론 활동 영역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활동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연구활동, 재능기부활동, 기타 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이공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역량들이 연구과정의 포트폴리오, 생활기록부에 간접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학생의 특성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 활동은 인성적인 영역이 강조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최근 입시에서 강조하는 인성 영역에 대해 자신의 재능을 사회 일부 환원함으로써 나눔, 배려,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인간관계,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타 행사 활동은 진로에 필요한 지식들을 축적합니다. 특히 대학이나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을 통해 학생의 진로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대학 진학 및 그 이유를 대비시킬 수 있게 조력합니다. 과학 중점반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진학 지도 방향 설정과 전략의 섬세한 조율 및 준비가 가능합니다. 과학 중점반은 학력으로 선발된 집단이 아닌 자발적 의지로 선정된 집단입니다. 이런 학급 구성과 교육과정 및 평가는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한계 이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며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때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과중반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학생들은 많은 활동량의 부담이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리듬이 활동 준비로 인해 많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체계적인 시간 배분이 되지 않으면 내신 관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과학 중점반의 담임 선생님과 가정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관리, 지도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둘째, 학생의 성향이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팀원과의 갈등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일도 있기에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과학 과목 자체에 두려움이 있는 학생이 존재합니다. 수학, 과학 과목은 고등급으로 가기 위해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므로 활동보다는 개별 학습이 유리한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여 매진하면서 활동량까지 많으면 내신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시간 관리가 잘못되어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학습 플래너 교육과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 효율 증가 강의 및 담임교사나 과학중점부 교사들의 조언과 상담 등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과학중점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입 관련 안내로 2023학년도 및 2024, 2025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수능 체제가 처음 적용된 2022학년도에는 학종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자소서 분량 축소와 교사 추천서 폐지,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수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는 전형 유형별 규모가 다소 변화되거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변화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22학년도의 대입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는 학종 소류가 추가로 간소화되고 학생부 일부 항목 축소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지만 2023, 24, 25학년도 대입제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현 고등학교 3학년은 방과 후 활동 수강 내용과 소논문 등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으며 자율 동아리는 연간 1개,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진로 희망 분야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으나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내 수상은 학기당 1건, 즉 3년간 최대 6건이 대입에 반영됩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영재 발명 교육 실적과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며 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현 고3 학생이 적용받는 2023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1일이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주요 일정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이며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비율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년제 대학은 64.5%로 전년도보다 2,571명 증가하였으며 전문대는 35.5%로 전년도에 비해 4,96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모집 구분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은 전년도보다 1,064명 증가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78%이고 정시 모집은 전년도보다 7,493명 감소하여 전체 모집 인원의 22%입니다. 2023학년도 지역별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대비 수도권은 수시, 정시 모집 인원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에 미달하는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안정적으로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5.5%,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2.5%를 선발하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전체 67.7%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으로 학생부 100을 전형하는 대학에는 한양대,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있고 연세대는 단계별 전형을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은 합산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우선 성균관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최저학력 기준보다 강화되어 이를 통과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강대 또한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인문계열은 1등급 완화시켰고 자연계열 역시 전년도보다 완화된 3개 합 7로 최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부산대 한국외대 인문계열은 2개 합 4등급을 맞추어야 하고 서울교대 인문계열은 4개 영역 모두 합산하여 9등급,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 중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을 선택할 경우 4개 합 11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문계열에서 경희대, 세종대, 인하대 등은 2합 5, 경북대는 2합 5에서 6, 가천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등은 2개 영역 합 6등급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연계열에서 경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은 2합 5, 경북대는 2개 합 5에서 6, 홍익대는 3개 합 8,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등은 2개 합 6등급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적용 주요 국립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대는 상계합 8에서 12, 충북대는 상계합 9에서 12, 전북대는 2계합 6에서 8, 전남대는 2계합 6에서 9등급으로 모집 단위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의 입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형 계획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부경대는 2합 8에서 9, 금호공대는 2합 9, 영남대는 3합 12에서 14등급을 적용하고 탐구 과목은 대부분 한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 한의대, 안동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예과, 약학, 간호학과 등은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으로 경북대 의예 및 치의에는 3합 3, 수의에는 3합 5를 맞추어야 합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대학의 의학학 계열은 3합 3에서 4, 5등급 또는 4합 5에서 6등급의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산대는 작년과 달리 올해 3개 합 7등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연세대는 활동 우수형 전형에서 인문사의 2합 4, 자연계열에서 2합 5등급을 맞추어야 하며 영어 3등급 이상, 한국사 4등급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화여대 의학학 계열 및 미래산업약학 전공은 4개 합 5, 인문계열은 3합 6, 자연계열은 수학을 포함하여 2합 5, 충남대 의예 및 약학부, 충북대는 의예과 3합 5이지만 충남대 수의예는 3합 7, 충북대 수의예 및 약학, 제약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3개 합 8로서 수의사 또는 약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및 비교과 내용은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은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 유형에 따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많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을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항 이동고등학교 올해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간략히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207명 중 4년제 대학 134명, 전문대학 59명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약 90%인 185명의 학생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정시 모집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8명으로 불과 4%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본교 학생의 대부분은 수시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45%, 자연계열 약 42%, 예체능 계열은 약 13%입니다. 또 수시 모집 전형별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 263명, 종합 전형 48명입니다. 이를 보면 본교의 학생들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편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진학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194명이 합격하여 80명이 등록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83명이 합격하여 28명 등록, 수도권에는 38명이 합격하여 18명이 등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생 중 약 10%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전년도에 27명이 합격하여 11명이 등록한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부터 적용된 수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1명의 학생이 61개 모집 단위에 지원하여 12명의 학생이 18개 모집 단위에 중복으로 합격하였습니다. 2022년도 현재 3학년 진학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및 토요일 오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능 영역별 해당 과목에 대한 강좌를 평일 방과 후 수업 시간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특색 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 자기주도 학습, 쌤 플러스 교직 인증, 세상과 소통하는 이동고, 잠깐만 학생 생활 개선, 리더스 리딩, 당신의 실패에 상을 드립니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참여하고 그 활동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시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 적응을 위해 총 6회 이상의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실시하여 자신의 성적을 분석하고 집중해야 할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습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여 구성원 간의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교과 내용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역별 수능 대박 특강을 개설하여 수능 전까지 기출문제 분석과 예상문제 유형별 학습을 통해 수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심리학과와 경영학부의 최저학력 기준은 각각 3개 영역 합 8, 6입니다. 심리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12.6대 1에서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4대 1이며 경영학부의 경우 7.04대 1의 경쟁률에서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1.85대 1이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과의 경우 실질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낮은 내신으로 상위권 학과에 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을 실제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은 좋으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금만 노력해도 내신 성적은 잘 관리할 수 있지만 수능 성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1점 중반대의 내신 성적으로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A 학생이 4곳의 약대와 수도권 대학 2곳에 지원하였으나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지원한 약대 4곳 모두 불합격하였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하였지만 본인이 정말로 가고자 했던 약대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내신 성적 1점 후반대의 B 학생은 평소 약대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불안하여 약대 1곳과 수도권 대학 5곳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A 학생과 달리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여 결국 약대 1곳과 수도권 대학 여러 곳에 합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약대에 진학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능 공부는 3학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은 짧은 기간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대입 관련 입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부에서 2025 고교 학점제와 본교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졸업에 도달하는 교육 이수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교 학점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 평가를 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위해 본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선택 과목을 개설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개설 과목 범위와 이수 단위를 결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합니다. 진로 방향에 맞는 학생의 과목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 이동 수업과 블록 타임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학교 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곧 발표할 계획이며 본교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현재 1, 2, 3학년의 과목별 이수 단위와 산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며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보시다시피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이 모두 표기되며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성취도만 표기됩니다. 하지만 2025 고교 학점제에서는 단위가 학점으로 변경되며 전체 204단위라는 총 이수 단위가 총 192 학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 평가제로 변경되어 등급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5년에는 1, 2, 3학년에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본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변화에 적응하고 학생들의 수요와 선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고교 학점제 및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포항 이동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